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알피엔나인 이문택자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6 미디어 시승인데요. 이 아이오닉 6는 그동안의 외관은 뭐 부산 모터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행 성능 또 연비 위주로 살펴볼 텐데, 그래도 아무래도 겉모습 약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출발 전에 잠깐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이오닉 6의 앞모습은 참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인데, 앞모습은 그에 비하면 약간 좀 밋밋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라이트를 켜면은 이 부분, LED 부분이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행들 켰을 때는 평범한 외모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보닛을 열어보면요, 자, 아이오닉 5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여기 프렁크가 있긴 있는데 커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커버는 저도 말씀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좀 너무 사우레틱하다, 커버가 차급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적 때문에 그런지 커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오닉 5보다 조금 작아졌어요, 면적이. 여기다 커버를 달면 더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그것 때문에 줄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아주 간단한 짐을 놓을 수 있을 정도고, 뒤 트렁크가 좀 좁을 때 비상용으로 쓸 정도이지 뭐 여기에 실용적으로 뭘 담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옆모습을 보시면 타이어는 이쪽에서 봐야겠네요. 자, 타이어는 현대차가 피렐리를 특이하게 꼈어요, 전기차에. 그래서 올 시즌인데요, 피렐리 P0 올 시즌. 그래서 전기차에 특화된 그런 타이어인데, 그래서 제가 올 때 달려보니까 어느 정도 뭐 연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특히 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용 타이어를 장착을 해야 되고, 그래야 주행거리라든지 주행 안전성, 소음 이런 면에서 유리한데, 타이어 선택은 잘한 것 같습니다. 245, 40, R20 20인치인데 연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이따가 주행하면서 연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증 연비가 나온 걸 보면 도심은 5.2, 그리고 복합 4.8, 고속도로 4.4 km/kWh. 그러니까 1kW당 4.4에서 5.2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의 일회 충전 주행거리 420km입니다. 근데 이 차가 지금 20인치거든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조금 짧은 편이고요. 이거보다 더 긴 거는 2륜구동 롱레인지가 있는데, 그럼 500km 중후반 되죠. 트렁크를 열면, 자, 보이실까요?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네, 아래쪽은 보이는 건 지금 자가 수납함 정도고요. 저 밑에는 분명히 이제 모터가 있고, 더 밑에는 배터리가 있죠. 그래서 이 트렁크 구조의 장점은 개구부가 넓다는 건데,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이 이상의 어떤 공간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 트렁크를 앞으로 접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풀 있잖아요. 이걸 당기면은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뒷모습은 뭐 많이 논란이 있었죠. 포르쉐 964 터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뭐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포르쉐를 따라한 것보다는 오마주 했다 그러는데, 말이 좀 오마주지 사실 뭐 너무 비슷하잖아요. 예. 뒷모습은 제 스타일이 일단 아닙니다. 자, 뒷모습 보시면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77cm의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헤드룸이 타이트합니다. 제 머리카락이 살짝살짝 닿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딱 붙이면 진짜 머리가 닿고요. 사실 근데 엉덩이를 딱 붙이고 이렇게 허리를 딱 고쳐서 이렇게
타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약간 여유있게 탄다 그러면 머리가 그래도 안 닿긴 한데, 아마 180 넘어가는 분들은 좀 뒷좌석은 좀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그룸은요, 자 보시면 이 정도죠. 딱 앉았을 때 이 정도, 하나 둘 두 개 반 정도. 이 지금 전원을 넣으면 앞시트가 더 앞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룸은 충분하고, 자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 가야죠. 평범하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는 USB C타입이 두 개 있네요. 송풍구 있고. 그래서 뒷좌석은 뭐 그냥 평범합니다. 이제 친환경 소재를 많이 써가지고 인테리어는 아이오닉 5보다도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이런 부분 친환경 재료, 터치감도 좋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아이오닉 6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모터쇼 때 참 외관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그 관심을 끌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관심사가 된 차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요즘에 전기차도 정말 잘 만들어요. 뭐 제가 현대기아를 실드 쳐주는 게 아니고 뭐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 그리고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여기저기 뭐 전세계에서 좋은 상들을 다 휩쓸고 있죠. 그런 상도 상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팩트를 보면 사실 굉장히 차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 그 의도적으로라도 깔 게 없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까 겉모습하고 뒷좌석 잠깐 앉아봤고요. 앞모습은 이제 주행 중에 살펴보려고 지금 바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행 시간이 정말 짧아요. 2시간 반인데 제가 약간 늦게 가서 사실 2시간 남짓한 시승 코스에서 가며 오며 리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많은 채널들이 사실은 수박 겉핥기로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요즘 또 추세고 하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저도 어느 정도 동참을 해야겠죠. 자, 이 디자인은 대시보드 디자인은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뭐냐면 요 계기판 테두리에 크롬을 달아서 조금 고급스럽게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골랐을 때 이 모니터, 이게 아이오닉 5는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지적을 한 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습관이 들은 위치는, 사이드 미러 위치는 이쪽이잖아요. 즉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이 위치. 그러니까 차선 변경하거나 좌우를 살필 때 항상 이 위치를 눈을 보게 되죠. 그런데 모니터는 이쪽에 있으니까 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올림으로 해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리간 타입보다는 훨씬 보기 좋아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면서 운전을 해보니까 역시나 이쪽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게 되고, 이쪽 보고 숄더 체크하는데 여기가 없으니까 좀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조금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모니터를 약간 이쪽으로 살짝 뺄 수도 있는 그런 틸팅 기능을 넣어주시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아이오닉 5가 아래쪽은 어떤 거는 이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 A필라도 가릴 뿐더러 앞에 가리는 시야가 많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아래쪽으로 넣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위쪽으로 올렸거든요. 위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약간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일단 이게 혹시 가능하다면 약간 이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전반적인 주행 특성은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무게중심이 낮습니다. 차체도 낮고 이 전체적으로 주행 특성을 굉장히 라이드 앤 핸들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 아닌가 싶어요. 아이오닉 5는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는 조금 더 도로에 착 가라앉는 느낌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20인치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달려보면 굉장히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죠. 많이 튀지도 않고, 아까 같은 그런 요철을 지나갔을 때 아이오닉 5는
조금 더 아마 말랑말랑 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철을 이제 어떤 자갈이나 약간 불규칙한 노면 이런 데를 만났을 때는 이 20인치 휠이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조금 더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18인치를 고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이쪽에 있어요. 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채널 또 회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현대기아가 참 잘하는 거는 이 무선 충전 기능을 굉장히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한 위치에 놓을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참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오닉5가 이쪽에 있었는데 조금 멀긴 한데요. 뭐 위치는 나쁘지가 않고 다만 오목하지가 않거든요. 약간 볼록하게 솟아오른 타입이라서 여기 약간 요철이 있어서 뭐 쉽게 미끌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좌우로 쏠릴 때 폰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보면서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볼록한 것보다 오목한 타입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이드 쪽에 있었던 그런 윈도우 스위치가 다 센터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졌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많이 하던 습관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보다가 다시 일로 가게 돼요. 그거는 실제 차로 소유하게 되면 뭐 익숙해질 부분인데 다만 여기 센터 콘솔의 색깔하고 같아요. 이 윈도우 스위치 버튼이 이 색깔만 좀 다르게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롱레인지 4륜구동인데 지금 복합 전비가 4.8이거든요 그래서 일회 충전 주행거리는 인증거리는 420km 420도 상당히 대단한 건데 제가 오면서 좀 경제적인 운전을 해보니까요 전비가 6.8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7.1까지도 찍었는데 막판에 오르막이 있어가지고 6.8로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6.8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거를 우리 배터리 용량하고 대입을 해보면 거의 뭐 600km 정도도 달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전기차가 600km다 주행거리가 대단한 거죠. 일반 내연기관 수준인 거잖아요. 내연기관보다 더 길게 달릴 수도 있다 이런 수준인 거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주행거리만큼은 정말 현대기아가 수입 전기차에 비해서 전혀 딸리지가 않다. 그리고 제가 전기차를 여러 브랜드 걸 시승을 해보니까 일회 충전 주행거리도 중요한데 충전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출력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느냐. 근데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 충전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350kW급인데요 그거를 지원하는 전기차는 현대기아의 EGMP를 적용한 차들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이죠. 그리고 리막의 전기차 그 세 가지 브랜드입니다. 크게 왜 그러냐면 리막이 사실 이걸 먼저 개발했는데 포르쉐하고 현대차 그룹이 지분을 투자하면서 샀잖아요. 그 기술에 어느 정도 특허를.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뭐 수입차 중에는 150kW급이 다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100kW급도 있고 그러면은 350kW급의 축전기가 나와도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무용지물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차는 충분히 뛰어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메뉴를 보면은 그 현대기아 전기차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운드를 볼까요? 사운드를 보시면 자 설정을 볼까? 여기 있네요. 사운드. 그래서 지금 보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는데 좀 약하게 되어 있군요. 강하게로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사운드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그때 그 EV6나 제네시스 GV60처럼 사운드 여러 가지를
조절 못하는가 본데요. 그냥 전기차 사운드만 강하게 보통 약하게 끄기 요거밖에 안 되네요. 아쉽네. 그거 고르는 맛이 있는데. 그리고 보시면 뭐 다른 거는 아이오닉 5 EV6랑 메뉴 거의 비슷합니다. 저 도로에서 후배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카메라에 찍혔을 것 같은데요. 저분 어떡하지? 자, 이 차는 주행 모드가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현대기아가 이렇게 많이 하죠. 제가 시승기에서 많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주행 모드는 달리면서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쪽에 있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에코 모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누르면 노멀, 조금 살짝 튀어나가는 느낌이 나요. 또 누르면 스포츠, 또 살짝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뭐 가속력은요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하고 속도를 내보면 아이오닉 5나 뭐 EV6, GV60에 달렸던 퓨처리스틱 사운드가 좀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런 가속력은 내연기관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차가 대단한 거는 주행 모드를 에코로 해도 어느 정도 가속력이 꽤 괜찮아요. 길게 누르면 지금 이제 스노우가 작동이 되는데 에코 모드에서 한번 가속을 해볼까요? 훌륭하죠. 이게 저속에서 강하게 이 토크가 작동이 되는 전기차의 특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어떨까요? 노멀 모드. 그리고 현대기아 계열의 이제 전기차가 또 칭찬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회생제동을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는 가장 많은 편이에요. 회생제동을 켰다 껐다 하는 브랜드들도 있죠. 볼보가 그런 스타일이고, 폴스타는 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많은데 그래도 사실 부족합니다. 근데 현대기아 계열은요 5단계니까 아예 없는 거랑 가장 강한 거랑 차이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레벨 2로 되어 있는데요, 레벨 0은 회생제동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쭉 크루징을 가죠. 1은 살짝, 아주 살짝 작동하고 2는 조금 작동을 하고. 제가 해보니까 레벨 2 정도가 일상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회생제동으로 인한 그런 거부감, 또 승차감의 어떤 불쾌함 이런 게 별로 없고, 어느 정도 회생제동도 살려주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맥스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정말 원페달 드라이브를 위한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가속 페달을 떼잖아요. 그럼 거의 브레이크가 확 작동하는 그런 느낌이죠. 맥스는 정말 전기차 배터리가 없다거나 아니면 정말 차가 많이 가다서다를 한다, 이럴 때 빼고는 쓸 일은 없습니다. 사운드 괜찮네요. 조금 올려보면 레벨 2 레벨 번호로 해볼까? 지금 전비가 7.2가 나오는데, 야, 아까 제가 올 때 6.8로 1등 했는데 이게 7.2도 나올 수 있는데 7을 넘어가면 다른 참가자보다 더 압도적이잖아요. 아까 7을 못 넘긴 게 조금 아쉽네요. 지금 소음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사운드를 한번 꺼보죠. 끄면 얼마나 소리가 들릴까 꺼보겠습니다. 끄면 소리 듣다가 안 들리니까 살짝 밋밋하네요. 근데 윈드 노이즈, 또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음 거의 없고요. 모터 소리도 거의 안 들립니다. 어떤 전기차는 사실 모터가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좀 크게 나거든요. 저는 소음 면에서도 아주 훌륭합니다.
가격은 지금 이 차가 제가 볼 때는 약간 현대가 편법이랄까 약간 잔머리 쓴 것 같은데요. 이 차가 스펙이 아이오닉 5보다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그 전기차 보증은 100% 받는 그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엘리트 트림이라는 걸 넣었어요. 엘리트 트림. 그래서 5500 이하의 모델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보다 좀 이거저거 사양을 많이 뺀 거, 그래서 그게 5500 이하의 모델인데, 사실 그 모델을 고르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트림을 넣냐, 5500 이하의 모델이 있으면 그게 한 모델이고, 뭐 사람들이 잘 안 고르는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런 모델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든 거예요.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그런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약간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럴까. 사실 가격이 어느 정도 있으면 보조금을 안 줘도 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이 비싼 차를 사잖아요.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금 정책을 펼치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뭐 잘 아실 텐데,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산 전기차만 혜택을 주겠다, 뭐 그런 와중에 우리는 중국산이든 미국산이든 다 주잖아요. 보조금 막 퍼주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막 퍼주면 안 되고, 우리도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뭐 한국산만 우대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중국하고 미국의 눈치를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금 정책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대변혁이 예고가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뭐 판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전기차는 갈수록 늘어날 거고, 늘어나야만 하는데, 과연 이제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리고 전기차 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전기차를 고르라면 저는 제네시스 GV70, GV70 전동화 모델하고 이 차 중에 많이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좀 주행 안정성, 그러니까 가라앉는 느낌의 그런 느낌을 좀 더 원한다면 이 차가 더 좋은데, 그래서 전체적인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중시하신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GV70 전동화 모델이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에는 아이오닉 6는 굉장히 고를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이고,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주행 안정성이 좋다, 그리고 세단의 어떤 감각, 세단의 비율, 이런 면에서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는 차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고르는 것보다 주문하고 기다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이죠. 그 주문하고 받는 데까지 이제 그 인고의 시간,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를 참 못 기다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때는 정말 이 차를 타야겠다 싶으면 좀 여유 있게 고르시고 넉넉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자, 오늘은 아이오닉 6를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사 채널에서 아이오닉 6 테스트 드라이브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